국졸 따위가 통역을 한다고? 회장실 복도에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직원들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해내면 월급의 100배를 주지. 하지만 한마디라도 틀리면 오늘부로 끝이다. 초등학교 졸업. 이 나이에 이 자리에서 회장 앞 통역이라니. 누구도 그녀가 입을 열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조용히 서 있던 여자가 말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 회사의 판을 흔들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구독자님의 로또가 당첨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대기업 회장실 앞 복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비서실 직원들이 급하게 오가며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늘이 무슨 날인데 이래? 김 부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외 바이어 미팅이잖아. 이거 잘못되면 큰일이야. 부장님 죄송해요. 젊은 여직원이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통역사님 비행기가 지연돼서요. 아직 공항에 있대요. 아. 김 부장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일이 왜 꼭 이런 식으로 꼬이냐? 박선영은 복사기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녀는 항상 그랬듯이 조용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려 했습니다. 대체 인력은 없어? 김 부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회사에 영어 좀 하는 사람 하나 없나? 지금 시간엔 다른 직원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다들 회의가 잡혀 있어서요. 그때 한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박선영 씨 있잖아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덧붙였습니다. 영어 잘하시던데요? 다른 직원이 피식 웃었습니다. 맞아, 발음은 좋더라. 그러면서 낮게 말했습니다. 뭐 발음만. 선영은 손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농담하자는 거야? 김 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통역이 애들 장난인 줄 아나? 아니에요, 진짜예요. 직원이 말을 받았습니다. 전에 미국 사람이랑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요. 전화 통화랑 통역이 같아?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디 회장님 앞에서 그 실력 들킬까봐 무섭지도 않나?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70대 후반의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왜 이렇게 떠들어? 최 회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김 부장이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통역사가 갑자기 못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 회장이 짧게 물었습니다. 최 회장의 시선이 선영에게 향했습니다. 박선영, 너 영어 할 줄 안다고? 선영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잘한다고 말하긴 어렵고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전달은 할 수 있습니다. 에이. 뒤쪽에서 누군가 작게 웃었습니다. 전달이래. 학력이 어떻게 돼? 최 회장이 물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선영이 답했습니다. 주변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국졸이래.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최 회장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국졸이 통역을 하겠다고? 직원들을 한번 훑어본 뒤 말했습니다. 웃기지 않나? 선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흥미롭군. 최 회장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오늘 통역을 해봐라. 잠시 말을 끊고 덧붙였습니다. 잘하면 월급 100배 보너스? 직원들이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신 최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틀리면 바로 퇴사다. 회장님, 너무 가혹한 조건 아닙니까?
김 부장이 말했지만 기회는 공평해야지. 최 회장이 잘났습니다. 선영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진짜 하겠다고? 누군가 작게 비웃었습니다. 용감하네. 잘못하면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겠네. 다른 직원이 낮게 말했습니다. 네. 선영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계약서 만들어.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말은 책임져야지. 며칠 후 작은 규모의 아시아 지사 화상 회의가 열렸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쟤 진짜 안네. 한 직원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대단하다, 대단해. 조금만 틀려도 끝이야. 다른 직원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화상 통화가 연결되자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잡한 기술 용어와 현지 관용구가 섞인 대화였습니다. 저건 못 알아듣겠지.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음은 놀랍도록 정확했습니다. 직원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상대방이 사용한 지역 특유의 표현까지 정확히 파악해서 전달했습니다. 지금 저 말, 한 직원이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 표현 맞는데? 회의가 진행될수록 참석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연 아니야? 아니, 계속 맞아. 처음 듣는 전문 용어도 선영은 청각 기억력을 발휘해 즉시 복기했습니다. 문맥을 파악해서 정확한 의미로 전달했습니다. 통역대학원 출신인 비서실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교과서대로 안 해. 자기식이야. 그래도 누군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틀린 건 없어. 하지만 회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대방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오늘 통역 아주 훌륭했습니다. 화면 속 상대가 말했습니다. 최 회장이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 기술 협력 회의도 네가 맡아라. 직원들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설마 계속 쓰겠다는 거야? 이제 우리가 뭐가 돼? 선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 부장이 선영을 불렀습니다. 박선영 씨. 네. 회의록도 정리하시고요.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복사도 다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다른 직원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안에 끝내야 해요. 선영은 묵묵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통역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잡무들이었습니다. 일은 참 잘생기네.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능력자라서 그런가? 밤늦게까지 일을 마친 후 선영은 회사 직원 휴게실 옆 오래된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국제 정세와 비즈니스 관련 서적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책을 펼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전문 용어들을 하나씩 익혀나갔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해외 뉴스를 들으며 청각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왼쪽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윙윙거리는 이명이었습니다. 괜히 나섰나?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날 김 부장이 최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어제 통역 다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최 회장이 물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정규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런지 틀렸나? 최 회장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김 부장이 입을 다물었다가 말했습니다. 의미는 다 맞습니다. 최 회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최 회장이 선영을 불렀습니다. 박선영, 들어와라. 선영이 회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편견은 네가 깨야 한다.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 회사엔 너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많다. 알고 있습니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더 완벽해져라.
네. 선영은 회장실을 나오며 다짐했습니다. 모든 편견을 깨부수려면 오직 실력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선영은 자료실에서 공부했습니다. 더 완벽한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왼쪽 귀의 이명은 조금씩 더 자주 들렸지만 선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선영의 두 번째 통역도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의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통역대학원 출신 직원들이 회의실 한 구석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상해, 정말로. 한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졸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다른 직원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우리 입지가 위험해지는 거 아닐까? 세 번째 직원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부장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어? 박선영 씨 때문에요. 한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어. 김 부장이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이 컴퓨터로 회의 자료를 찾으려 하자 파일명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선영이 당황하며 파일을 찾았습니다. 프린터에서 인쇄를 하려 하자 갑자기 용지가 걸렸습니다. 중요한 서류가 구겨져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지? 선영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일찍 출근해서 전자자료실로 향했습니다. 비인가 섹션에 있는 고급 자료들을 몰래 공부했습니다. 국제조세법, 특허권, M&A 관련 전문 지식을 하나씩 익혔습니다. 복잡한 금융 용어 오디오 파일을 동시에 2개씩 들으며 훈련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청각 능력이 늘겠지. 선영이 이어폰을 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화상회의 전날이었습니다. 선영은 준비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박선영 씨, 이 자료는 내일 회의에 필요한 거예요. 한 직원이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선영이 서류를 받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해외 대표단의 문화적 배경 분석 자료가 빠져 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 자료는 없나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그건 별도로 준비할 필요 없을 거예요. 직원이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다음 날 화상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영은 열심히 통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신들의 전통적인 관습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선영은 그 문화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계약 조항을 해석할 때 미묘한 오차가 생겼습니다. 상대방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회의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 부장이 최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오늘 회의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 최 회장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문화적 이해 부족으로 오역이 발생했습니다. 역시 정규 교육을 거치지 않은 한계가. 최 회장이 선영을 부렸습니다. 선영은 긴장한 표정으로 회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실수했다고 하던데. 최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영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기업에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아마추어리즘의 증거다. 최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엄해졌습니다. 선영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음엔 반드시. 선영이 말을 시작했지만 최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말로는 부족해. 행동으로 보여라. 선영이 회장실을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복도에서 동료 시니어 직원이 그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선영아, 괜찮아? 60대 중반의 격리부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선영이 애써 웃었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우리가 응원하고 있으니까. 동료가 선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선영은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전문 지식을 완벽하게 숙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암기와 이해에 집중했습니다. 비서실에서는 엘리트 직원들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엔 끝난 것 같은데? 한 직원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월급 100배는 꿈도 못 꿀 거야. 다른 직원이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노력만이 편견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최 회장은 사무실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선영의 진짜 잠재력을 확인하려면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했습니다. 김 부장, 최 회장이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회장님. 강 교수에게 연락해라. 통역 실력 평가를 부탁한다고. 강 교수님 말씀이신가요? 그래, 대한민국 최고의 통역 전문가 말이야. 김 부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박선영을 완전히 제거할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이 모든 상황을 모른 채 여전히 자료실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왼쪽 귀의 이명이 조금 더 심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실력 향상에만 집중했습니다. 며칠 후 회사의 낯선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비서실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교수님이 직접 오신다고? 한 직원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통역 전문가잖아. 서울대 통역대학원 교수님이시고. 다른 직원이 경외감을 드러냈습니다. 선영은 복사기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강 교수가 도착했습니다. 40대 후반의 지적인 모습으로 회사에 들어섰습니다. 해외 명문대 출신다운 여유로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김 부장이 강 교수를 맞이했습니다. 교수님,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최 회장님의 부탁이니까요. 강 교수가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평가받을 사람이 박선영이라는 직원인데요. 김 부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학력이 어떻게 되나요? 강 교수가 물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강 교수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이라고요? 네, 그런데 영어를 잘해서. 이봐요. 강 교수가 김 부장을 막았습니다. 장난하는 겁니까? 국조리 통역을 한다고요? 강 교수의 목소리에 명백한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곧 선영이 회의실로 불려왔습니다. 강 교수가 선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박선영 씨라고 하죠? 강 교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선영이 작게 답했습니다. 정말 초등학교만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강 교수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흥미롭군요. 그럼 테스트를 시작해 봅시다. 강 교수가 준비한 것은 일반적인 비즈니스 회화가 아니었습니다. 국제조세법 세부 조항과 특허권 관련 법률 용어들이었습니다. 고도의 학문적 분류 체계가 포함된 전문 내용이었습니다. 선영은 독학으로 쌓은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대부분의 난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정규 통역 교육에서만 다루는 특수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잠깐 통역의 흐름이 끊어졌습니다. 선영이 잠시 망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역시 강 교수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선영이 말했지만 강 교수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습니다. 충분히 봤어요. 강 교수가 최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던가? 최 회장이 물었습니다.
체계적인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통역사는 회사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강 교수가 단언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가? 네. 즉각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직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영은 회의실 밖에서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평생 짊어져온 학력 콤플렉스가 다시 무겁게 눌러왔습니다. 비서실 직원들이 승리감에 찬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 한 직원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인 것 같아. 다른 직원이 동조했습니다. 선영은 자리로 돌아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최 회장이 모든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다. 최 회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긴장했습니다. 선영도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음 주에 수천억 규모의 글로벌 M&A 협상이 있다. 최 회장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통역을 박선영에게 맡기기로 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 교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내가 결정한 일이야. 최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평가 결과를 강 교수님의 평가도 들었지만 내 판단은 다르다. 선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큰 기회가 자신에게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도박입니다, 회장님. 강 교수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맞다. 도박이야. 최 회장이 선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도박을 걸어보고 싶다. 그날 밤 선영은 M&A 협상 자료를 받아들고 집에 갔습니다. 방대한 분량과 고도의 전문성에 압도되었습니다.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선영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자료를 펼쳐보니 독학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너무나 방대하고 복잡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선영은 밤낮 없이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왼쪽 귀의 이명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윙, 윙, 귓속에서 계속 소리가 났습니다. 선영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는 이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도움이 필요해. 선영이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선영은 회사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학술지와 논문들을 뒤졌습니다. 은퇴한 전문가들의 인터뷰 기록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권의 책에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언어학 전공 은퇴 교수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국립도서관에서 자주 목격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국립도서관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말입니다. 강 교수는 사무실에서 선영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과연 그녀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해낼 수 있을까? 선영은 M&A 협상 자료를 가방에 넣고 국립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전문 분야 열람실은 조용하고 학구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책상 한 구석에서 백발의 신사가 두꺼운 서적을 읽고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언어학 관련 책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근처 자리에 앉아 자료를 펼쳤습니다. 복잡한 전문 용어들을 작은 목소리로 반복해서 발음했습니다. 머지 앤 에퀴지션,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선영이 정확한 발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백발의 신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영의 발음에서 뭔가 특별함을 감지했습니다. 잠시 후 그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통역 공부하고 계신가요? 선영이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하셨나요? 발음 패턴이 독특하더군요. 청각적 인지 능력이 뛰어나 보입니다. 그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김 박사라고 합니다. 언어학을 전공했었죠. 김 박사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박선영입니다. 선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 박사가 선영의 자료를 흘끗 보았습니다. M&A 관련 자료네요. 상당히 고난이도인데. 네. 사실 너무 어려워서 막막합니다. 선영이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학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선영이 부끄러운 듯 답했습니다. 김 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로요? 그런데 발음이 이렇게 정확하다니. 혼자 공부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거든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김 박사가 선영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청각적 재능이 통역에 최적화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김 박사가 제안했습니다. 정말로요? 선영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네. 평생 연구한 언어 기술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김 박사와 선영의 특별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김 박사는 선영에게 단순한 언어 번역을 넘어선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 떨림을 들어보세요. 김 박사가 녹음된 대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여기서 호흡이 짧아지죠? 선영이 집중해서 듣고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긴장의 신호예요. 감정 변화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김 박사는 선영의 청각 기억력을 활용한 특별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동시통역 시 발생하는 시간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선행 예측 동시통역이라고 부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 전에 미리 예측해서 통역하는 거군요. 선영이 이해했습니다. 정확합니다. 당신의 청각 능력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훈련은 M&A의 필수적인 국제 비즈니스 관습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김 박사는 각국의 계약 문화와 협상 스타일을 체계적으로 가르쳤습니다. 한편 강 교수는 선영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낯선 노인과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강 교수가 선영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영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비공식적인 도움으로는 전문직의 시스템을 이길 수 없어요. 강 교수가 비난조로 말했습니다. 형식이 아닌 진심이 담긴 배움을 얻고 있습니다. 선영이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강 교수는 선영의 당당함에 놀랐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체계적인 성장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김 박사는 선영에게 문화 통찰 통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상대 CEO의 출신 배경을 분석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그들의 성장 환경에 맞는 어휘와 존칭을 사용해야 해요. 그래야 진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선영은 점점 자신만의 통역 스타일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독학의 기본기와 김 박사의 과학적 훈련, 그리고 인생 경험이 결합되었습니다. 협상 시뮬레이션 훈련에서 선영은 놀라운 실력을 보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도 현지 관습을 반영한 유연한 대처를 했습니다. 훌륭합니다. 김 박사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선영이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걸고 당신이 보고 듣고 살아온 모든 문화적 경험을 통역에 담으세요. 김 박사가 격려했습니다. 그래야 진짜 통역사가 되는 거군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상 전날 밤 선영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김 박사가 마지막 조언을 건넸습니다. 기술만으론 부족해요.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영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비장한 마음으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글로벌 M&A 협상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습니다. 모든 편견을 깨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협상실 앞에서 선영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수천억 규모의 글로벌 M&A 협상 당일이 밝았습니다. 회사 최고층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최 회장과 상대 현지 CEO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최 회장이 선영에게 작게 물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영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화상회의가 연결되자 상대방 CEO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중년의 카리스마 있는 서구인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중요한 협상을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상대 CEO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선영이 완벽한 발음으로 통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중요한 협상을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 CEO는 의도적으로 까다로운 법률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라이센싱과 크로스보더 텍스 임플리케이션에 대해 논의해야겠습니다. 복잡한 전문 용어들이 쏟아졌습니다. 선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통역했습니다. 지적재산권 라이센싱과 국경 간 세금 영향에 대해 논의해야겠습니다. 상대 CEO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호한 은유까지 섞어가며 선영을 시험했지만 완벽했습니다. 협상이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양측의 이견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선영이 김 박사에게 배운 기술을 발휘했습니다. 상대 CEO의 미세한 안면, 경직을 포착했습니다. 호흡 패턴의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표정은 양보할 마음이 있다는 신호야. 선영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선영이 최 회장에게 작은 메모를 건넸습니다. 상대방이 가격 조건에서 양보할 의향이 있어 보입니다. 최 회장이 메모를 보고 미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공격적인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건을 다시 검토해 보시죠. 최 회장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상대 CEO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정확히 선영이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협상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상대 CEO가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선영은 김 박사가 가르쳐준 문화 통찰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들의 성장 배경과 정서에 맞는 정중한 존칭을 사용했습니다. 저희도 귀하의 전통적 가치를 깊이 존중합니다. 선영이 진심이 담긴 어휘로 통역했습니다. 상대 CEO의 표정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냉랭했던 협상 분위기가 극적으로 반전되었습니다. 역시 동양의 지혜는 다르군요. 상대 CEO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최 회장이 화답했습니다. 선영의 완벽한 통역으로 양측 간의 신뢰가 깊어졌습니다. 복잡했던 조건들이 하나씩 합의점을 찾아갔습니다. 계약 체결에 동의합니다. 상대 CEO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M&A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훌륭한 통역이었습니다. 상대 CEO가 선영에게 직접 찬사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협상이 끝난 후
최 회장이 전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회의실이 직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대단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최 회장이 엄숙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박선영에게 월급 100배에 상응하는 보너스를 지급하겠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공식 명함을 선영에게 건넸습니다. 이사급 대우가 명시된 명함입니다. 선영이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이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평생 짊어져온 국졸이라는 꼬리표가 마침내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신의 삶이 완전히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사 게시판은 선영의 성공 소식으로 뜨거워졌습니다. 과거 그녀를 질투하던 직원들도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정말 대단해. 한 직원이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다른 직원이 반성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본 강 교수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오만했던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강 교수가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선영 씨. 네, 교수님. 선영이 공손하게 답했습니다. 당신의 통역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경이로움이었습니다. 강 교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선영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김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사님, 성공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박사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선영이 감격해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두 사람은 기쁨을 나눴습니다. 선영의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된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선영은 새로운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급 통역관이라는 새로운 신분이었습니다. 가끔 왼쪽 귀에서 들리는 이명에도 불구하고 선영은 행복했습니다. 모든 편견을 깨고 이뤄낸 승리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박선영의 인생 역전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M&A 협상 성공 이후 선영의 일정은 숨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회사 내외에서 쏟아지는 통역 요청들로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박선영 이사님, 내일 유럽 본사와 화상 회의가 있습니다. 비서가 스케줄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영이 피곤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선영은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국제 컨퍼런스, 기술 협력회의, 투자 유치 프레젠테이션까지 모든 중요한 통역을 도맡았습니다. 그날도 새벽 6시부터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오전 8시에 시작되는 해외 컨퍼런스 통역 준비였습니다. 오늘도 완벽하게 해내야 해. 선영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청각 집중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언어가 섞인 복잡한 음성 파일을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왼쪽 귀에서 격렬한 윙윙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영이 이어폰을 빼며 당황했습니다.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왼쪽 귀의 청력이 순간적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안 돼. 선영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통역사에게 청각 상실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선영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귀가.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가 정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청력 검사, CT 촬영까지 모든 검사를 받았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신경성 난청으로 보입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치료하면 나을 수 있나요? 선영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현재로선 영구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영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열망했던 꿈이 신체적 한계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즉시 회사에 휴직계를 제출했습니다. 모든 통역 업무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회사 내부를 넘어 통역업계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한계가 드러났네. 과거 선영을 질투하던 직원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정규 교육 없이 얻은 자리는 이런 법이지. 다른 직원이 동조했습니다. 통역대학원 동문회에서도 악의적인 소문이 돌았습니다. 운이 다한 거야. 한 동문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애초에 무리였어. 국졸이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 다른 동문이 거들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더욱 악의적인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익명의 블로거들이 선영의 이야기를 왜곡해서 퍼뜨렸습니다. 국졸 출신 신데렐라의 몰락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승진 과정에 의혹이 있었다. 근거 없는 추측들이 사실인 양 퍼졌습니다. 선영은 집에서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세상과의 접촉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일시적인 기적이었나? 선영이 자괴감에 빠져 중얼거렸습니다. 신체적 한계를 극복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망감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런 선영에게 최 회장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직접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박선영 이사님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 대한 저의 신뢰는 변함없습니다. 이사급 대우 직함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자리를 보전해 두겠습니다. 최 회장 드림.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최 회장의 변함없는 지지에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난청으로 인해 통역사로서의 재능을 영구히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선영은 관련 의학 논문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청각 기능을 상실했을 때 언어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비청각적 수단, 시각적 신호. 선영이 논문을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난청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노화와 학습 환경의 불균형으로 소외받는 시니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도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이 시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선영이 새로운 목표 의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성공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한편 강 교수에게도 선영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과거 자신이 그녀를 무시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오만했구나. 강 교수가 자책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양심이 흔들렸습니다. 선영을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강 교수는 결심했습니다. 선영에게 직접 연락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로. 선영은 자신의 위기를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선영의 집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선영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영 씨. 강 교수입니다. 전화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 자신을 혹평했던 그가 직접 연락을 한 것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 교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움이라고 하시면 과거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강 교수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제 편견과 오만함이 당신을 힘들게 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강 교수가 선영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두꺼운 자료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융합감각재활통역법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강 교수가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잔존 청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시각과 촉각까지 통합하는 방법입니다. 선영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당신의 풍부한 인생 경험이 큰 자산이 될 겁니다. 강 교수가 격려했습니다. 언어의 뉘앙스를 추론하는 능력에서는 당신이 최고예요.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강 교수는 선영에게 상대방의 입술 움직임을 읽는 구화법을 가르쳤습니다. 입 모양을 자세히 보세요. 미음 소리는 입술이 완전히 닫혀요. 강 교수가 실현해 보였습니다. 아 소리는 입이 크게 벌어지고 오 소리는 입술이 동그랗게 모아지죠. 선영은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안면 근육의 미세한 경련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강 교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눈썹이나 볼의 움직임으로도 감정을 파악할 수 있어요. 선영은 발성 시 발생하는 공기의 떨림을 손으로 느끼는 촉각 피드백도 익혔습니다. 이렇게 손을 목 근처에 대면 진동을 느낄 수 있어요. 선영이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목의 떨림으로 강약과 억양을 파악할 수 있군요. 강 교수는 선영의 인생 경험을 활용한 공감 기반 추론 통역법도 개발했습니다. 완전하게 듣지 못해도 상황과 맥락으로 유추할 수 있어요. 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60년 인생 경험이 바로 그 추론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면서 선영에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교수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시니어와 신체적 제약이 있는 분들을 위한 통역사 양성 프로젝트는 어떨까요? 선영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강 교수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네요. 삶의 지혜와 다문화적 배경을 전문성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선영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은퇴한 외교관, 교수, 기술자분들의 경험을 활용하는 거죠. 강 교수는 선영의 진심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개인의 어려움을 사회적 가치 창출로 승화시키려는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강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선영은 밤새워 상세한 프로젝트 기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시니어들의 경험과 통찰력을 활용한 교육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커리큘럼에는 융합감각통역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체적 제약을 극복하는 혁신적인 방법론이었습니다. 기획서를 받아본 최 회장은 즉시 선영을 불러들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야. 감사합니다, 회장님. 선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개인의 어려움을 사회적 기여로 바꾸는 발상이 놀랍다. 최 회장이 기획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회사 사회 공헌 사업으로 지정하겠어.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지. 최 회장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강 교수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통역대학원의 모든 자료와 인프라를 지원하겠습니다. 교내의 시니어 통역사 특별과정도 개설하죠. 강 교수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정식 학위도 수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어요. 김 박사도 연락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사님도 함께 해주시는군요. 선영이 기뻐했습니다. 시니어 예비생들의 발성과 인지 훈련을 맡겠습니다. 김 박사가 역할을 자청했습니다.
언어신경과학 관점에서 최적의 학습법을 개발해보죠. 강 교수의 집중적인 도움으로 선영은 난청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새로운 통역법을 완전히 체득했습니다. 몇 주간의 재활 훈련 후 복귀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선영은 놀라운 실력을 보였습니다. 청각 외의 모든 감각을 활용한 완벽한 통역이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섬세하고 정교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테스트를 지켜본 임원이 감탄했습니다. 한계를 오히려 강점으로 바꾸셨네요. 다른 임원이 덧붙였습니다. 회사 내외의 악성 루머들이 완전히 잠재웠습니다. 선영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역시 박선영 이사님이야. 직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워. 다른 직원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선영은 시니어 통역 프로젝트의 첫 번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강 교수와 김 박사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회사 대강당이 60대, 70대 지원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은퇴한 외교관, 교수, 기업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선영이 지원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이는 단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젊은 통역사들이 흉내낼 수 없는 깊이와 통찰력이 있으시잖아요. 참석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질문과 격려가 쏟아졌습니다. 정말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한 지원자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증명해 드리겠어요. 선영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만 졸업했지만 여기까지 왔잖아요. 설명회 후 언론에서도 선영의 프로젝트에 주목했습니다. 학력과 신체적 한계를 넘어선 혁신적 모델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강 교수는 선영을 바라보며 깊이 감탄했습니다. 난청이라는 역경이 오히려 그녀를 더 큰 전문가로 성장시켰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멘토입니다. 강 교수가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교수님께 많이 배웠어요. 선영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더 많은 분들을 도와드려야죠. 개인의 성공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리더로 거듭난 선영. 그녀의 새로운 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후 선영이 주도한 시니어 및 다문화 통역사 양성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론칭되었습니다. 회사 본관 1층에 새로 만들어진 교육센터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오늘이 드디어 첫 번째 수료식이군요. 강 교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선영이 교육생들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수료식장에는 1기 시니어 통역팀 멤버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외교관, 교수, 기술자 등 20명의 수료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선영의 융합 감각 통역법을 익혀 놀라운 실력을 보였습니다. 젊은 통역사들이 놓치는 문화적 통찰력과 역사적 배경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선영이 수료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선영 이사님 덕분입니다. 70대 수료생이 감격해했습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꿈을 주셨어요. 다른 수료생이 덧붙였습니다. 최 회장이 무대에 올라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나이와 학력의 편견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시니어 통역팀은 이미 정부와 주요 기업의 중요한 국제외의 통역을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깊이 있는 통역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교부에서 정식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김 박사가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재계에서도 우리 시니어 팀을 선호한다고 하네요. 강 교수가 보고했습니다. 선영은 회사 사회공헌 이사직에 공식 임명되어 프로젝트를 영속적인 사업으로 이끌었습니다.
교육센터는 전국에서 지원자가 몰려들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몇 년이 흘러 어느 봄날 강 교수가 재직하는 통역대학원에서 특별 대담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편견을 넘어선 도전과 성장이었습니다. 대강당이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젊은 통역대학원 학생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강 교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과거 편견으로 바라봤던, 하지만 결국 저의 스승이 되신 분입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선영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60대 중반이 된 선영은 더욱 당당하고 지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 선영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학생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꿈만큼은 여러분과 같았어요. 선영은 자신의 극적인 인생 역전 스토리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초라했던 시작, 학력의 장벽, 그리고 난청이라는 극한의 위기까지. 가장 절망스러웠던 순간은 귀가 들리지 않았을 때였어요. 선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통역사에게 청각상실은 꿈의 끝을 의미하니까요. 학생들이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이 오히려 저를 더 완벽한 통역사로 만들어줬어요. 선영이 계속했습니다. 청각 외의 모든 감각을 활용하게 되면서 더 섬세하고 정교한 통역이 가능해졌거든요. 강 교수가 감동에 젖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과거 가졌던 학력 편견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선영 이사님은 제게 가장 위대한 배움의 스승이십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국내 최고 권위의 교수가 초등학교 졸업자를 스승이라고 부르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담의 하이라이트에서 선영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말이 있었어요. 선영이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국졸 따위가 통역을 한다고? 제대로 해내면 월급 100배 올려줄게라는 말이었죠. 처음엔 조롱으로 들렸지만 결국 그 말이 저를 일으킨 최고의 동기였어요. 학생들이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견과 무시는 오직 노력으로만 깨뜨릴 수 있습니다.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학력이나 배경이 아니라 열정과 끈기가 성공을 결정해요. 대담이 끝난 후 학생들이 쏟아내는 질문에 선영은 하나하나 정성껏 답했습니다. 나이가 늦어도 도전할 수 있나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저희 시니어 팀을 보세요. 70대에도 새로운 꿈을 이루고 있어요. 선영이 격려했습니다. 강 교수는 선영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에 융합감각통역훈련법을 도입했습니다. 시니어 통역과정 학생들에게 정식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선영의 시니어 통역센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에도 분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이제 전국 어디서나 꿈에 도전할 수 있게 됐네요. 김 박사가 뿌듯해했습니다. 선영은 2사급 통역관이자 멘토로서 왕성한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나이와 배경에 관계없이 꿈에 도전하는 모든 이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인생 역전은 나이에 상관없다는 메시지를 담은 오디오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전 세대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파하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로 들으니 더 감동적이에요. 젊은 독자들의 후기가 쏟아졌습니다. 우리 엄마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어요. 가족들의 변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학력 콤플렉스로 고통받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신의 경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먼 길을 왔구나. 선영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왼쪽 귀는 여전히 들리지 않았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학력, 신체적 한계, 그리고 사회적 편견을 모두 극복한 박선영. 개인의 성공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전설로 남게 될 것입니다. 선영이 창밖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도전자들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국졸 따위라고 했었지. 선영이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냈잖아.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학력이 부족하다고,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말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선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버티고 묵묵히 준비하고 결국 자신의 자리에서 결과로 답했습니다. 누군가의 조롱은 시간이 지나면 한 줄의 기억이 되지만 포기하지 않은 선택은 평생의 인생이 됩니다. 선영의 이야기는 특별한 재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늦었다고 느끼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서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생각을 잠시라도 멈추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